안녕하세요. 코만단트 초이입니다. AIP 잠수함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IP는 Air Independent Propulsion, 공기가 필요 없는 추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공기 불요 추진 체계라고도 하는데 이 한자식 말이 어려워 근래에는 그냥 AIP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잠수함을 추진 체계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원자력 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AIP는 공기가 필요 없는 추진 체계라는 말인데, 그러면 일반적인 잠수함 추진 체계는 공기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재래식 잠수함은 전기 잠수함입니다. 프로펠러를 전기 모터가 돌려서 추진력을 얻는데, 전기 모터의 동력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는 물론 공기가 없이도 작동을 하죠. 하지만 이 배터리가 방전된 이후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디젤 기관을 작동해야 합니다. 결국 디젤 기관은 공기가 필요하고 그 공기를 빨아들이기 위해 잠수함은 수상 항해를 하거나 스노클 항해를 해야만 합니다. AIP 잠수함이란 이러한 기존 디젤 전기 추진 이외에 별도의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잠수함을 말합니다. 그러면 원자력 잠수함은 공기가 필요할까요?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로 내에서 핵 반응으로 동력을 얻기에 공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적인 의미로는 AIP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AIP의 개념이 나온 것은 재래식 잠수함이 어떻게 공기 없이도 물 속에서 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기에 AIP는 재래식 잠수함의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발터 교수는 1930년대 외부 공기 없이도 추진 가능한 잠수함을 개발하였는데, 이때 연료는 과산화수소였습니다. 우리가 소독제로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지요. 하지만 소독약의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3% 정도입니다. 순수한 과산화수소는 촉매에 의해 분해되어 고열 전기와 산소를 생성합니다. 이것이 디젤 연료와 혼합하여 산소를 연소시키고 고속 터빈을 움직입니다. 1940년 발트의 실험 잠수함 V80은 수중 속력이 28.1노트에 달했는데, 이 시기 타 잠수함들의 수중 속력은 10노트 이하였습니다. 독일 해군은 350톤급 17형, 1600톤급 18형, 800톤급 26형 3개 타입을 주문했는데 18과 26은 건조되지 않았고 17형 7척을 완성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일컫는 AIP 잠수함의 시초인데, 종전으로 인하여 실제 사용되지 않았고 이후 전선국들은 17형 U보트를 가져가서 참고하여 AIP 잠수함을 개발하였습니다. 영국은 독일의 17B형 U1407을 HMS 미디어라이트함으로 취역시키고 1950년대 중반 실험용 발트 엔진 잠수함 HMS 익스플로러, HMS 엑스칼리버를 취역시키고 시험을 하였으나 결과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폭발 위험이 높아 별명으로 HMS 익스플로더, HMS 익스크루시에이팅으로 불려졌습니다. 소련은 프로젝트 617 발트 엔진 잠수함 한 척을 건조하여 1956년 취역시켰습니다. 수중 22노트로 당시 소련 잠수함 중 가장 빨랐으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폭발 사고 후 퇴역시켰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615급에 폐회로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액화산소를 설치하였으나 1957년 액화산소 폭발 사고가 일어나 프로젝트가 취소되고 원자력 잠수함 개발에 매진합니다. 미국은 U보트 17형 U1406과 26형에 계획된 7,500마력 엔진을 확보하여 폐회로 발트 엔진을 시험해 오다
잠수함 원자로가 개발되면서 이 프로젝트를 취소하였습니다. 실험용으로 사용했던 소형 잠수함 X1 하이브리드 디젤 과산화물 추진 잠수함은 1973년까지 실험함으로 유지하다 현재 박물관에 전시 중입니다.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미국의 노틸러스함은 1958년 북극 빙하 밑으로 성공적으로 항해하게 되고 이어서 소련의 K3 잠수함이 1962년 북극을 통과함으로써 원자력 잠수함 시대가 되었고 잠수함 선진국들의 AIP에 대한 관심은 사라졌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래식 잠수함을 운용하는 나라들은 원자력 잠수함보다 가격이 싸면서 수중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잠수함 개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스웨덴은 잠수함 탑재가 가능한 최초의 AIP 스털링 엔진을 개발하였고 1996년 최초의 현대식 AIP 잠수함 고틀란트함을 취역시켰습니다. 이 시기부터 여러 가지 방식의 AIP가 개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AIP는 폐회로 디젤 엔진, 폐회로 전기 터빈, 스털링 엔진, 연료 전지 등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폐회로 디젤 엔진은 재래식 잠수함이 기존 사용하는 디젤 엔진을 수중에서 저장된 액화산소로 공기를 공급해서 수중에서 엔진을 작동하고 배기가스는 해수와 섞어 함외로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이미 설치된 디젤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액화산소 저장 공간이 제한되고 액화산소 사용 시 폭발 위험과 디젤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독일은 이를 시험용으로 205급에 탑재하여 사용한 바 있으나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폐회로 전기 터빈은 재래식 스팀 터빈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스팀은 에탄올과 압축산소 연소로 생성합니다. 압력 점화는 이산화탄소를 배기 압축기 없이 어떤 심도에서도 외부로 배출합니다. 이는 모든 AIP 중 가장 출력이 좋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산소 소모율이 높고 효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 메스마 시스템에 적용하여 프랑스 수출용 재래식 잠수함 스콜피언과 아고스타 개량형에 적용되었습니다. 스털링 엔진은 열 엔진으로 실린더 상부에 냉각기가 있고 하부에 가열기가 있어서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피스톤이 열을 받으면 올라가고 냉각되면 내려가면서 열 에너지가 기계적 작동으로 전환되는 원리입니다. 매우 간단한 메커니즘이고 상대적으로 조용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출력에 비해 엔진이 크고 출력 조절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털링 엔진은 스웨덴, 일본 잠수함에 적용되었고 중국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료 전지는 저장된 수소와 산소를 전기 화학 변환 장치를 통하여 전기와 물, 열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출력이 가능하고 배출물로 물을 생산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폭발성이 높은 수소를 저장해야 하고 출력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독일의 자국 및 수출용 잠수함에 적용되었으며 스페인과 인도, 러시아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손원일급과 도산 안창호급에 사용 중입니다. 연료 전지는 미래 AIP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AIP 잠수함에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의 잠항 시간을 대폭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AIP가 없는 잠수함은 스노클 없이 잠항 시간이 3에서 4일간이지만 AIP 잠수함은 3주에서 1개월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중 지속 항해 시간이 길어지면 적으로부터의 피탐 가능성이 줄어들며 천해에서 은밀 작전이 가능합니다. AIP 잠수함에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출력이 제한적이어서 저속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수중 고속 항해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저장된 연료를 소모하고 나면 해상에서는 충전이 안 된다는 제한점도 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보다는 훨씬 싸지만 AIP가 없는 잠수함보다는 별도의 설치 비용과 소모용 연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훈련과 정비에 추가 노력이 필요한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보다 장점이 더 크기에 오늘날에는 약 13개국이 AIP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운용국이 더 늘어날 추세여서 AIP 잠수함은 미래의 재래식 잠수함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틀링 AIP를 사용하던 일본은 AIP를 제거하고 고성능 리튬 배터리만을 사용하여 타이게이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였습니다. 오늘날 재래식 잠수함의 추진 체계는 다양해져 가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성능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AIP도 그 성능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식 잠수함의 추진 동력을 고성능 배터리가 평정할지 아니면 AIP가 평정할지 또 아니면 복합적으로 가게 될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 코만단트 초이였습니다.